김맹곤 김해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자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통영의 한 전통시장 상인회가 갑질 횡포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노점상에게 매달 수십만 원의 자릿세를 받고 이유 없이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됐습니다. 전광판을 통해 찾던 방식에서 보다 빨리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주로 출하되던 가리비가 남해안에서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김맹곤 김해시장이 기자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김 시장이 이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다며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내렸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 2명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김해시장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서 서랍을 여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곧바로 김 시장이 점심값이라도라고 말한 정황은 돈 봉투를 주고받는 과정이 녹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고 전 비서실장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은 책임이 중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선거 직전의 기부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서 양형을 정한 것입니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김 시장은 항소 뜻을 밝혔습니다. 하고 또 항소심에 가서 진실을 밝혀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재판부는 김 시장의 전 비서실장 이모 씨의 김 시장의 지시에 따른 범행이었다며 벌금 500만 원을 또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경찰에 최초 제보한 김모 기자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모 기자에 각각 벌금 8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맹곤 김해시장이 선거 하루 전날까지 기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전통시장마다 상인회가 결성돼 활로 찾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상인회가 함께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으로부터 매달 수십만 원의 자릿세에 가까운 돈을 받는가 하면 이유도 없이 노점상을 쫓아내기도 해 갑질 횡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영의 한 전통시장. 시장 입구부터 노점상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장사를 하려면 노점상은 계약기간 1년,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로 최고 33만 원을 시장 상인회에 내야 합니다. 계약에 따르면 월세는 영업권 임차료이지만 사실상 자릿세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인회가 18개 노점상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자릿세는 한 달에 줄 잡아 400만 원. 그냥 자릿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든 또 우리가 이만한 또 장사를 하려면 그 정도는 이제 내리라 그냥 감안을 한 거죠. 일부 노점상은 이유도 없이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서 시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계약할 사람이 지정돼 있고 해상의 근한에서 계약이 안 되는 거니까는 자리를 빨리 빼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이에 대해 상인회장은 자릿세는 시장 시설 유지비 명목이고 보증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100만 원씩 전부 다 보증금을 내줬습니다. 내줬어요. 다 돌려준 겁니다. 돌려줬기 때문에 재계약이 안 될 것 뿐이지 퇴출이고. 노점 상인들은 상인회비에 가까운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도 상인회장 투표권도 없고 상인회 운영에서도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그동안 전광판을 통해 실종 아동 찾기에 의존했던 엠버 경보의 한계를 떨치기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응용 프로그램이 개발됐습니다. 실종 아동이 생기면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지역 주민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보다 빨리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2월
학교에서 사라진 뒤 실종 보름 만에 폐건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9살 장애 아동 정목은 당시 정군의 행적을 찾지 못해 경찰 중심의 수색 작업과 전광판에 의존한 엠버 경보의 늑장 발령이 지적됐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첫 선을 보인 스마트폰 실종 경보 시스템입니다. 언제쯤 애가 없어졌습니까? 장소는요? 혹시 그 가장 최근 사진이 있습니까? 112 상황실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가족의 동의를 받아 실종자 나이와 사진을 담은 경보 내용이 애플리케이션에 뜹니다. 위치 파악 시스템인 GPS를 기반으로 실종자가 발생한 주변 지역민에게 집중적으로 전송됩니다. 주민분들이 지원 활동에 좀 참여를 해서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실종자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실종 아동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또 아주 촘촘하게 그 지역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반경 5km라든지 10km라든지 바로 내 인근에서 발생하는 어떤 위험에 관한 그 경보를 받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지난해 경남에서 발생한 아동과 지체장애, 치매 노인의 실종 건수는 1,700여 건. 경남지방경찰청은 실종 신고가 가장 많은 김해 지역에서 석 달 동안 시범 운영한 뒤 경남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겨울철 입맛을 돋우는 가리비는 수온이 낮은 동해안에서 주로 출하되고 있는데요. 최근 남해안 굴양식장에서도 가리비 양식이 시작돼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밧줄을 잡아당기자 가리비가 담긴 망이 주렁주렁 올라옵니다. 양식망 안에는 제철을 맞은 가리비 200여 개가 가득합니다. 연평균 수온이 15도 이하인 동해안에서 이뤄지던 가리비 양식이 최근 남해안에서도 시작됐습니다. 가리비 양식은 지금 한 3, 4년 전부터 조금씩 시범적으로 하다가 지금 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어민들이 지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 개정으로 굴과 가리비를 동시에 키울 수 있게 되면서 남해안 굴 양식장을 중심으로 가리비 양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균 지름 10cm인 해만 가리비는 다른 가리비보다 크기는 조금 작지만 6개월 만에 출하가 가능해 경제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겨울 해만 가리비 140톤을 출하해 5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인천, 경기도 쪽에서 많이 쳤습니다.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싸다 보니까 이 조개구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6배 늘어난 800여 톤의 가리비를 출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겨울철 남해안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지역의 한 대학 교수가 지금은 사라진 변사로 변신해 흑백 무성 영화를 상영하는 색다른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큰 피해가 났던 하동 화개장터의 상인과 주민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흥겨운 우리가락 속에 우스꽝스러운 복장의 변사가 무대 한가운데로 등장합니다. 추억 속 변사가 전하는 구수한 판소리 가락은 금세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곧이어 시작되는 60여 년 전 흑백 무성영화. 선생님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눈물이 주룩주룩. 맛깔스러운 변사의 해설 속에 관객들은 가난한 고학생과 여선생님의 이야기에 울고 또 웃습니다. 이번 공연은 한 국립대 교수가 고향인 하동 화개장터 피해 상인과 주민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불행을 겪었고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번에 이렇게 공연을 통해서 한 교수는 4년 전부터 지역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이색 공연을 선보여 왔습니다. 힘나죠. 그러니까 이런 곳을 지금 이 대화나 말을 하면서 그야말로 우리들 이 심장을 쿡쿡 찔러주는. 너무 가슴에 와닿는. 우리가 다 그리 컸다 아닙니까? 진한 고향사랑이 묻어나는 괴짜 교수의 이색 공연은 올해 지역 20개 마을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
다음은 저희 KBS 창원방송총국의 이웃돕기 점검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일감정평가법인 부산, 울산, 경남지사 임직원 504만여 원, 창원시설관리공단 130여만 원, 거제시 옥포 노점 상호에 100만 원, 창원시 북면 화성상사 임직원들이 83만여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의령군 협의회 김기태 회장과 회원 70만 2천여 원, 창원시 회원이동 청호 목욕탕 50만 원, 경남 제일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 창원시 마산지부 50만 원, 창원 해군전 탐사동지회 이용석 회장과 회원이 35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의심 신고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인 고성군의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엄중한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경상남도 축산방역당국은 축산진흥연구소에 고성농가의 오리 검체를 보내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며 바이러스 배양 속도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산당국은 AI 확진 판정이 내려지면 해당 농가의 오리 만여 마리를 매몰 처분할 예정이며 현재 반경 10km 이내 230개 농가의 가금류 43만 마리에 대해서는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세금 납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해시 지방세 담당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공장 설립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대가로 수차례 걸쳐 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경상남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당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다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유모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당내 경선에서 홍준표 예비 후보가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산업회를 이용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공동 대응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과 부산, 대구, 경북, 울산 5개 시도지사는 오는 19일 대구에서 협의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발언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입법 저지 등과 함께 나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